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어, 많이 좀 지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새부터 어쨌든 간에 뭐 계속 약보합, 강보합 반복되면서 주가가 하락 상승. 근데 큰 폭의 하락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9,500원에서 만원 사이, 이 사이만 계속 박스권 유지해주고 횡보하면은 분명히 괜찮은 결과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대한전선 성향을 알지만 항상 지루한 시기를 굉장히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거. 근데 대한전선은 저는 사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호반이 인수하면서 사업성의 어떠한 리스크는 좀 주어졌죠. 왜냐하면 이 호반이란 그룹이 이제 호반 산업이 정확히 대주주예요. 대주주 호반 산업이다. 호반 건설이나 다른 부분이 아니고 호반 산업이 대주주이고 지분율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호반 이제 그룹마다 특성이 되게 있어요. 약간 안정적으로 가냐 아니면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냐. 근데 대한전선의 유독이 굉장히 미래의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물색을 많이 하면서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그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 유상청약을 약간 공모로 하냐. 그러니까 3호로 해서 너네가 뭐 전환사채 12발행을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됐었나. 그게 가장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2발행 전환사채를 하면 이 12발행이랑 이 전환사채 자체가 호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신에 유상증자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CB 발행은 경영자금이나 부채상환 자금으로 CB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엄청 크나큰 악재예요. 회사에 돈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그 돈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시설 자금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기타 경영자금인데 그냥 경영자금, 이거 악재라고 했는데 경영자금도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시설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만약에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12발행 그래요. 특성이. 성향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채 발행을 한 거예요. 사채. 여러분들 이제 사채 발행했다면 무슨 사채업자한테 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댓글도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3호 전환사채라고 해서 3호, 예를 들어서 이 공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공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이걸 빌린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은행권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돈이 많은 어떠한 뭐 그 회사나 이런 회사의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무기명으로 보통 명칭을 하거든요. 기명식이 아니에요. 이런 공모는 기명식 날인을 하는데 보통 12발행은 무기명식 3호 전환사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사채가 이자가 세요. 이자가 좀 센 편이다. 5천억 정도 빌리면 이자가 좀 많이 세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해 드린 거고, 그 부분이 그냥 좀 아쉽다. 왜 사채 발행을 하지 않고 돈도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투자하는데 왜 굳이 공모를 했을까? 이 물음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상증자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2021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어떻게 보면 유상 증자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켜봐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외국인하고 개인이 조금 매집을 했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지금 오늘 28만 6천 주면요, 여러분들 그냥 9천 만원 기준으로 할게요. 지금 만원 기준으로 거래량을 본다라고 한다면 28억 6천만 원 거래한 거거든요. 굉장히 저조한 거래량의 수치입니다. 40억, 34억, 뭐 32억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굉장히 저조한 거래량이에요. 대한전선이 거래량이 보통에 터진다면은 100억, 200억, 뭐 500억, 1000억도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사실상 유상증자 때문에 계속 여기서 횡보하는 어떠한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대한전선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뭐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상증자가 뭐 당장 이제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좀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고 다음날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함부로 그냥 제 상식대로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틀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대로 믿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보고 제가 항상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들 항상 이렇게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궁금한 걸 오히려 물어보고 좀 짜증도 내시고 이러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걸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청약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이제 초과 청약이라고 20%더 초과 청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대한전 가지고 있는 KB로 물량을 옮겨서 아니면 한투에서 유증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한투에서 유증까지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유증을 받을 생각이면 그냥 굳이 KB증권 뭐 이게 나와 있죠. 세 개의 증권사에서 그거는 일반 분들이 이제 청약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거고, 구주주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1월 18일 전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볼까요? 공시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날짜가 좀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주 배정 기준이 원래 1월 18일이었는데 31일로 바뀌었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면 29일 장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대한전선 주주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구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9일 장 끝나기 전까지는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계셔야지 구주주가 돼서 자동적으로 0.5 두 주당 한 주를 여러분들이 신주인수권을 발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권리락은 아마 30일에서 31일 이 사이에 권리락이 아마 발생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구주주 이제 이 청약을 받는,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500주를 받아서 내가 이거를 갖겠다, 이거를 나 500주만큼 살 것이다 할 때 이 이틀간 거래가 되는 겁니다. 유상 청약을 여러분들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3,000원대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을 10,000원 초반대에서 15,000원 사이는 사실상 물론 참여하면 좋겠지만 권유사항이다. 필수는 20,000원 이상이에요. 무조건 권유사항이다. 그냥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굳이 상관없다. 약간 요정도. 20,000원 이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20,000원 이상이면 사실 이 8,480원 유상증자 기준으로 거의 2배 반이 올라야지 달성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 일주일 정도 더 연장됨에 따라서 청약 신주 인쇄권 발행하는 것도 기간이 아예 다 밀렸기 때문에 방금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죠. 참고해 주세요. 이 정도면은 이제 권유사항은 아니고 조금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죠. 하면은 좋겠다 이건 아니고 권유사항 아니고 권고사항 정도. 요거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야지만 어떠한 뭔가 내가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면은 16,000원에 18,000 주면 15,000원 이상이면은 2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2배는 아니고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참여해서 낮춰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정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긴 했어요. 실적은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들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댓글 다들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내일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댓글 꼭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